네, 지금부터 C 스터디 함께 시작을 할게요. 벌써 4월이고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쵸? 지난주에 한번 건너뛰었다고 되게 오랜만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의 핵심인 문법적인 것을 다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되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자료형의 위주에 관련된 거였다면, 오늘부터는 선택 제어문과 반복 제어문, 직접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학습 목표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습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표를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학습 목표는 다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 보면 제어 구조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이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 이제 어떤 조건일 때 어떻게 가고 어떤 조건일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제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2번, 3번에 보면 선택 제어문과 반복 제어문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선택 제어문으로는 if문, 스위치문, goTo문, 그리고 반복 제어문으로는 for문, while문, doWhile문 이렇게 각각 세 가지가 우리 책에는 실릴 예정입니다. 보시면요. 음, 요거 세 가지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다들 꼭 한번 프로그래밍은 직접 타자로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번에 보면 좀 특이하게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따가 스위치랑 이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는 if문입니다. if, 우리 영어 단어로 만약 이렇다면 의 의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조건이라면 이걸 실행해라. 만약 어떤 조건이 아니라면 이 if문의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제를 직접 한번 쳐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샵 include stdio.h 스탠다드 input output.header를 가지고 와서 내가 표준 입출력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프래그마 워닝이 있는데 얘는 일단 넘길게요. 세 번째 줄에 보면 void main이라고 해서 메인 함수가 선언이 됩니다. 메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int a, 정수 자료형 a를 선언을 했고요. print f, 정수 입력이라는 글자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scan f,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받아들일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입력한 걸 받아들일 거냐면 %d, 즉 정수 형태로 입력된 숫자를 받아들여서 a라고 하는 변수의 위치에 직접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if 만약 a가 100보다 크다, a가 100보다 작다면 printf 입력한 정수가 100보다 작음이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if 밑에 한 줄만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if 밑에 조건을 실행하려는 식이 여러 줄이면 이 가운데에 중괄호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딱 한 줄이라면 이렇게 들여쓰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정수가 100보다 작음, A는 뭐다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되는지 한번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제가 메모장에 작성한 걸 가지고 오고요. 여기 있는 int main과 void main은 void, 이 main 함수가 끝나고 나서 반환형이 int형인지 아니면 반환형이 없는지에 따라서 이 앞을 붙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int main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키워볼게요. 이 앞에 int라고 써 있는 부분은 반환형이 아이고 너무 커졌네요. 반환형이 정수이기 때문에 끝에 return으로 0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글씨 보이죠?
교과서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print f return. 그래서 이 제일 밑에 있는 return은 별 의미 없이 이 메인 함수가 int라서 여기 return을 써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여기 끝에 return이 없었을 때 뭐 에러가 나고 이런 경우는 각각 컴파일러의 종류에 따라서 메인 앞에 뭐 int인데 return이 없으면은 에러를 뽑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사이트에서는 그냥 int와 return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니까 얘네는 그대로 두고요. 네 번째 줄 A를 선언을 했고요. 다섯 번째 줄 정수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줄 입력받은 정수를 A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을 거고요. 만약 이 A가 100보다 크다면 이걸 출력을 할 거예요. 100보다 작다면 입력한 정수가 100보다 작습니다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A는 어떤 겁니다 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제가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일 먼저 정수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제가 100보다 작은 수 50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를 치게 되면 입력한 정수가 100보다 작습니다 하고 A는 50이 나왔죠. 여기 뒤에 이렇게 바로 커서가 뒤로 붙어 있는 게 좋지 못하네요. 저는 한 줄을 띄워볼게요. 역/n을 붙이면 자동으로 한 줄이 띄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150을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if 밑에 printf는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만 이 밑에 8번 라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150을 입력하게 되면 if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A는 150이라는 게 출력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엔터를 치면 A는 150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if 밑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라 라는 게 들어가는 게 여러 줄이 되면 얘는 중괄호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른 걸 더 프린트를 해줘도 돼요. 100보다 작은 A 이런 식으로 더 출력을 하게 되면 얘가 이 if문의 조건에 해당이 됐을 때 이 중괄호 안의 것들을 실행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우리가 단순 if문을 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if 뒤에 중괄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가 되게 많고 뭔가 프로그래밍 같은 느낌이라서 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한 줄씩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 아마 다음번에 시험 볼 즈음에는 되게 능통하게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 if문을 한번 봤으니까 if, else문을 한번 볼게요. if, else문은 사실 단순해서요. 만약 이 조건일 때는 이렇게 하고 그 조건이 아닐 때에는 아래 명령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실행이 돼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순서도 그림입니다. 항상 이 순서도 그림을 잘 유념해 두고 무언가를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방금 이 if문 검사를 통해서 if문의 조건이 참일 때에는 첫 번째 명령문을, 그게 만약 거짓일 때에는 else 밑에 있는 명령문을 타고 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방금 했던 부분에서 만약 A가 100보다 작다면 요걸 실행하지만 만약 else를 입력하고 A가 100보다 작은 경우가 아닌 수는 100보다 큰 경우겠죠. 그래서 입력한 정수 100보다 큰 A라고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요. 만약에 제가 A를
지금 입력할 숫자를 100보다 작은 숫자로 들어가게 되면 입력한 정수가 100보다 작음 A는 몇이라는 그 말이 출력이 될 거고요. 만약 A가 100보다 크다면 이 if문에서 else로 빠지게 돼서 100보다 큰 A가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150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150을 입력을 하면 100보다 큰 A라는 말이 같이 출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옆에 붙는 게 싫으시면 escape 문자를 이용해서 넉슬래시 n을 이용하면 넉슬래시 n을 이용하면 한 줄 띄어진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180을 입력을 하게 되면 100보다 큰 A 그리고 한 줄 띄고 A는 180이라고 제가 입력한 숫자가 나오겠죠. 자, if else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간단하게 보시고요. 만약에 다중 if else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탐색을 2번 한다는 뜻이겠죠. 조건 1이 만족했을 때에는 조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돼서 1번 조건을 만족하고 나면 2번 조건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모두 맞다면 명령문 1이 작동을 하고요. 1번 조건은 맞는데 2번 조건은 아니라면 명령문 2가 작동을 하고 1번 조건이 아니라면 명령문 3이 작동을 합니다. 요거는 아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간단하게 그림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1을 검사하고 나서 2를 또 검사하는 걸 다중 if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을 탐색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1번 조건도 맞고 2번 조건도 맞고 이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보시면 if 밑에 그냥 else가 아니라 else if라고 해서 만약 아니면이 한 번이 더 붙습니다. 얘는 여러 번을 붙을 수가 있고요. 얘도 어쨌거나 if else 즉 조건문이라서 제일 끝에 else는 웬만하면 붙여주시는 게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 1이 참이면 명령문 1을 수행하고 조건 1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조건 1을 또 탐색을 합니다. 조건 2도 아니면 조건 3도 탐색하고요. 조건 1, 2, 3이 다 안 맞으면 명령문 4를 출력을 합니다. 요거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할 스위치문과도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서요.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것에서는 else if문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스위치문입니다. 자, 스위치문은요, 왜 이게 조건문인가요?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기도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수식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각각으로 분기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식에 있는 값이 1이면 이 명령문 1을 수행을 하고, 수식에 있는 값이 2면 명령문 1을 수행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나왔던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 이 안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디폴트가 꼭 있어줘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볼게요. 스위치 케이스문인데 제가 요거 하나만 얼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void main에서 n을 넣고요. printf와 scanf를 했네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문하고는 비슷하지만 printf 문을 이용해서 n을 5로 나눈 나머지가 그리고 스위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제가 요거 켜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스위치 n을 5로 나누면 케이스가 0이면 printf 나머지는 0.
케이스가 1이면 나머지는 1, 케이스가 2면 나머지는 2. 디폴트는 나머지는 3이나 4. 우리 방금 여기에서 if와 else를 제외하고 똑같이 뭔가 숫자를 하나를 입력을 받을게요. 입력을 받아서 여기 있는 이 스위치를 우리가 이 스위치의 분기 처리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숫자는 n이고요.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n의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d 이게 그 들여쓰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중괄호에 항상 유의해 주세요. 여기 이거 빨간 밑줄 보이나요? 갖다 대면 expected 중괄호 끝 닫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스위치 중괄호를 열고 스위치 중괄호를 안 닫아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n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수 입력을 하나 받을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면 지금 뭐 아무거나 하나 입력 받아도 되겠네요. 정수 입력만 적을게요. 입력받은 정수를 n에 집어넣고요. 프린트 f를 할 거예요. n 모듈로 5. 우리가 연산자 저번에 했을 때 모듈로 연산은 나머지를 숫자를 나누기 했을 때 목과 나머지 중에 이 나머지를 출력하는 연산이 모듈로 연산입니다. 그래서 n을 5로 나눈 건 얘인데 n을 5로 나눈 나머지 결과값을 여기에 넣어서 출력을 할 거예요. 여기에 퍼센트를 2개 써준 이유는 이렇게 해야 퍼센트 하나로 온전하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퍼센트 %d가 우리가 이 포맷 함수에서 이 퍼센트 무엇, 퍼센트 s는 뭐 스트링, 퍼센트 c는 문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하나만 쓰게 되면 얘가 이 뒤에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해 라고 컴파일러가 오류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퍼센트 하나만 직접 출력을 하고 싶다면 앞에 퍼센트를 한 번 더 붙여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생각에 제가 만약에 6이라는 숫자를 넣는다고 해볼게요. 자, 6이라는 숫자는 5로 나누었을 때 몫은 1, 나머지도 1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 케이스 1으로 들어가서 나머지는 1이라고 된 걸 출력을 할 것 같지만 한번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정수 입력 6. 6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0은 출력을 안 했지만 나머지는 1, 나머지는 2, 나머지는 3이나 4 이렇게 쭉 계속 출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브레이크 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케이스 밑에 다 브레이크 문을 잡아줘요. 이 브레이크 문을 잡아주는 이유는 이 한 가지만 실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요 하나만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사실 디폴트는 브레이크를 잡는 게 별 의미는 없지만 디폴트라고 잡아주는 경우는 케이스가 0, 1, 2가 아니었을 때는 무조건 디폴트 문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6을 입력을 하면 얘 말 그대로 나머지는 1만 실행하고 브레이크 문은 여기에서 멈춰라. 여기에서 멈추고 이 스위치 문을 끝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6을 한번
엔터를 치게 되면 나머지는 1, 원한 대로 요거 하나만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에서 브레이크문과 디폴트는 좀 중요한 개념이라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브레이크문 그리고 고투문까지만 설명을 오늘은 좀 할게요. 반복문까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투는 말 그대로 점프해 줍니다.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고투 레이블 하면 레이블이 있는 곳으로 무조건 가요.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처리에서 무언가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다가 어떤 함수를 만나면 이 함수가 있는 부분에 가서 함수를 쭉 실행하고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투는 무조건 그 위치를 현재 있는 그곳으로 가서 실행을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굉장히 많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용하는 코드는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이제 고투를 하나, 두 개 썼을 때 알아보기 쉬운 거지. 이제 여기로 갔는데 또 고투가 가고 또 고투 가고 또 고투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낼지 모르는 그런 지옥이 되기 때문에 고투문은 남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고투 ABC라고 되어 있으면 이 ABC를 찾아서 쭉 가서 이 ABC를 실행하고 다시 다음 줄로 온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투 원 하면 무조건 원이 있는 데를 찾아서 원으로 가서 프린트 고투 엑시트 그리고 다시 엑시트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짧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좋은데 좀 사이즈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인정사정 없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서 이 프로그램의 좀 흐름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다만 시험에는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go to 어디 하면 이 함수로 가서 이곳으로 가서 실행을 하는구나. 얘는 정확히 말하면 함수는 아니고 그냥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원이라는 대로 가서 실행을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투문 하단에는 그래도 한번 실행을 해보실 수 있으면은 직접 타자를 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폼은 간단하게 폼은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폼은 반복문입니다. 우리가 반복을 할 때 똑같은 걸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하는 뭔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 반복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포문에서 세 가지의 식을 넣고 반복을 시킵니다. 포문의 세 가지는요. 여기 C에서 포문은 각각 세미콜론으로 그 구역을 지어주고요. 제일 먼저 초기식, 두 번째가 조건식, 세 번째가 증감식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초기식 입력되어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i는 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건데 뭘 반복을 할 거냐면 이 안에 폼은 밑에 있는 이 부분의 문장을 반복을 할 거고요. 하나의 문장을 반복을 하고 나면 이 i를 1씩 더해서 그 다음 조건을 또 수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다음 주에 직접 한번 쳐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그냥 입으로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i와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두고요. sum에는 초기값으로 0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문으로 얘가 반복을 돌릴 건데 제일 먼저 i는 1로 시작을 하고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 밑에 문장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i가 1이니까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sum에는 지금 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0 더하기 1. 그래서 지금 sum에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겠죠. printf %d번째 실행 sum은 %d. 그래서 앞에 %d에는 i, 뒤에 %d에는 sum의 값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의 i 값은 1,
1번째 실행, 썸은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 두 문장을 무사히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증감식, i가 이제 i에 2를 더해진 숫자, 즉 i가 2가 돼서 2는 10보다 작죠. 그래서 또 밑에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하고 또 그대로 i가 3이 되면 3은 10보다 작으니까 또 실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4, 5, 6, 7, 8, 9, 10까지 쭉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가 만약에 11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조건을 봐요. 그러면 i가 10보다 같거나 작지 않기 때문에 이 포문을 쭉 포문에서 쭉 빠져나와서 이 아래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제일 마지막에 1부터 %d 현재 i 값 i에서 마이너스 1 그리고 sum 2%d와 2%d에 각각 i-1과 sum을 넣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포문이랑 while문, doWhile문은 다음 주에 제대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